안녕하세요, 김코베입니다. 어제 공개됐던 넷플릭스의 악연 감상 후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이 드라마만큼은 제가 그 본명을 좀 쓰려고 할 겁니다. 배우들의 본명을 각각의 캐릭터에 쓸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고 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한 명, 두 명이 이렇게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쭉 이끌고 가는 극하고 달리 이 악연처럼 뭐 한 대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극을 이끌어가는 극에서 저는 특히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인물이 전체 어떤 톤을 잡아주고 작용 반작용으로 치면은 처음에 작용을 확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몰입을 어떻게 잘할 수 있고 확 하느냐도 결정이 된다고 봐요. 그 작용에 의해서 이후에 나오는 배우들 캐릭터들의 어떤 반작용도 뭐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배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1화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 역할을 했던 이 이희준 배우가 무시무시한 연기를 보여줍니다. 최근에 사실 너무 물이 올랐잖아요. 그죠? 그 살인자 난감, 뭐 남산의 부장들에서 뭐 그 위에 드라마에서도 뭔가 악인인데 각각 색깔이 좀 다르고 어떤 악인은 되게 무시무시하고 어떤 악인은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진짜 하는 행위는 진짜 소름 끼치고,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또 이전에 그런 작품과는 또 다른 결의 이렇게 악인을 또 창출해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어요. 이 극이 일어난 전체 도시 이름이 구해시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감독님들이 의도를 이 이름 지을 때 담는 건 아니겠지만 뭐 많은 감독님이 그렇게 담지 않습니까, 의도를. 그래서 제가 구해란 뜻이 뭘까 좀 찾아보니까 꾸지람을 듣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 혹은 뭐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뉘우치는 것이래요, 구해시라고 하는 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뉘우침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다 뉘우치지는 않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단연코 1위 뉘우침이 좀 필요한 사람이 이희준이거든요. 눈은 높아가지고 시계, 명품 시계,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거 막 이런데 능력은 또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코인 투자하는데 또 망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근데 또 사채빚에 손을 댔네. 근데 그 사채업자가 조진웅이네. 옛날에 왜 끝까지 간다 해서 경찰서 문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성균 이렇게 뺨을 후려치던 그 무서운 그걸 떠올리게 하는 조진웅이 사채업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인물이 사채빚을 이제 못 갚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코인 하다가 깐족깐족도 안 갚을 것 같으니까 겁을 주려고 이제 조진웅이 자기가 작업하는 걸 데려왔는데 장기 적출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피가 뚝뚝 흐르고 막 비명 소리 들리는데 데리고 가니까 어때요? 이희준 입장에서는 이거 나 죽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조진웅이 친히 그 이희준의 핸드폰에다가 30일 딱 기한을 줍니다. 너 못하면 너 저렇게 된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는 거죠. 그러니까 한심하고 악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이희준이라는 인물이 이제 목전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제 생기게 됐고, 이걸 돌파를 어떻게 할까 이제 머리를 막 굴리고 막 이렇게 해요. 근데 그 와중에 너무나도 착한, 그러니까 아들을 저렇게 잘못 키워가지고 너무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직계후손인 자기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 5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, 그때부터 이제 짱돌을 굴리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문득 공장, 자기의 직장에서 연변 출신의 김성균이 아들에게 돈을 막 보내야 되는 절실한 상황인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장을 보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미 쫓겨났으니까 돈이 궁하겠다는 걸 알게 됐고, 문신이 장난 아닌 걸로 봐서 범죄 좀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이희준이 제안을 하게 되죠. 우리 아버지를 죽여달라고. 김성준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의뢰를 받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뒤이어지는 여러 배우가 나오잖아요. 뭐 이광수, 공승연, 신민아, 박혜수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악연의 그 포스터에도 등장을 하지만 빨간 이렇게 실로 서로가 엮여져 있거든요. 하나의 변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사건들이 막 얽히고 설키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의 관계가 드러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흘러가는가가 아주 톱니바퀴가 마치 맞물리듯이 뒤이어서 흘러가는 게 이 드라마의 어떻게 보면 요체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1화에서 6화까지 쭉 보는 내내 아니 저렇게 연결된다고? 와, 저런 거에 있었던 거야? 저렇게? 이게
착착착 맞아가면서 마지막 6화까지 가다 보면은 막 이런 느낌으로 와요.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사실 그 서사의 어떤 일관성,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가는 게 되게 힘들고 좀 번잡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분산되는 느낌도 들 수 있고. 근데 이런 장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각각이 어떻게 맞물려서 착착착착 하고 결국 종결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를 탁 꿰지는 순간 그 장르적인 쾌감이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악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각자의 욕망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각자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막 맞부딪히는 과정에서 크게 개연성이 어긋나지도 않게 그 톱니바퀴가 흘러가고 마지막 종국에 이르러서는 야 저런 악인들만 등장하는 거에서는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주인공의 어떤 감정이입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러다 보면은 좀 개운하지 못한 느낌으로 끝나잖아요. 카타르시스를 느끼기가 되게 힘들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어떤 특정 인물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돕게 만드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인물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까지 뭔가 개워낸 것 같은 개운함까지 주게 한다. 근데 더더군다나 그 인물과 어떤 사건이 해결될 때 예상치 못했던 요 장치가 하나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끝난다고? 라고 하는 쾌감까지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딱 한 가지 그 이 톱니바퀴에서 왜 이런 장르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계속해서 개연성 있게 그래 쟤는 저런 욕망을 가졌으니까 저런 행동을 할 거고 이런 행동을 얘는 할 거고 근데 맞물려서 이게 이렇게 갔는데 다음 C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받아먹는 건 맞지? 라고 하는 이게 납득이 톡톡톡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으나 딱 한 군데에서 저는 턱 튀더라고요. 그러니까 2화쯤이었을 것 같은데 공승현 배우의 연기가 뭐랄까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. 핸섬 가이즈에서도 핸섬 가이즈란 영화 자체는 되게 좀 얼척없게 보긴 했으나 재밌게 즐기진 못했어요.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승현 배우가 보여줬던 그런 연기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톤을 좀 유지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게 봤었는데 이번 악연에서의 연기만큼은 뭐랄까 이 역할에 있어서 하나 덜컹거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아쉽더라고요.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런 게 좀 느껴졌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스포일 테니까요. 요거까지 들으셨을 때 이건 한번 봐야 되겠다 싶으면 보고 오세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. 두 가지 정도가 포인트였는데 예를 들면은 이광수를 연인으로서 뭔가 애정 어리게 대하고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유혹하고 어딘가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매 순간들이 이상한 거예요. 저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?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수상한데?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. 사실은 그런 느낌을 안 주고 되게 자연스러운 연인의 느낌으로 이걸 쭉 가다가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더 놀라웠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게 시간을 역행해서 앞선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개연성이 어떻게 충실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서두에 사건이 변수가 발생하는 그 직전 육교에서 이거 떨어지는 그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름답고 착하고 성품 좋은 여자친구로서의 그런 느낌으로 의심 없이 갔다면 좀 더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을까. 근데 매 순간 이동하고 뭐 행위를 하고 다시 이동하고 하는 모든 순간이 다 어색했어요.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. 의심이 가더라고.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? 이 정체가 공세현 배우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톤이 탁 바뀌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. 저는 그 연기와 대사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입이 좀 깨졌어요. 오히려 이광수 배우는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뭐 아주 개그캐 보면은 웃긴 느낌을 초반부에는 조금 전 느끼긴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미쳐가는 그 연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어요. 그래서 또 저런 면모가 또 있으시구나.
훌륭한데 멋진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그런 케미 오가는 과정에서 특히 뭐 박혜수 배우와 이렇게 강소연 배우가 주고받는 대사에서는 좀 낯간지럽다고 해야 될까? 뭐 이런 게 좀 튀더라고요. 그게 유일한 이 톱니바퀴에서 제가 이물감을 느꼈던 지점이었습니다. 그거 외에는 사실 전부 다 굉장히 좀 저는 좋았습니다.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악연이라는 드라마에서 저는 좀 높게 사는 부분은 그 떡밥 횟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장치, 사소해 보이는 장면으로 미리 좀 추측을 해뒀다가 그게 후반부에 가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딱 깨닫게 해주는 거. 그러니까 대충 예상이 중간되다 보면 예상되거든요.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뿌려뒀던 떡밥이 이렇게 회수되는 걸 봤을 때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너무 좀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. 저는 이런 장르를 또 제가 많이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뭐 많이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뻔하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재밌었습니다. 특히 나중에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빚어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?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좀 좋았고, 그리고 제가 서두에 왜 카타르시스 얘기했지 않습니까? 마지막에 뭔가 오히려 신민아가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것보다 앞에 떡밥을 줘가지고 나 지방에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해라고 했던 또 김남길의 그 역할이 모르게 신민아 모르게 그걸 해소해서 오히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게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피칠갑을 하는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 좋았고, 특히 마지막에 신민아가 그 정보 오히려 보면 잘못된 정보였지만 그걸 그냥 믿고 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걸로 끝나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형식도 좋았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사실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도 좀 던지는 것 같다고 봤고, 사실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세계 속에서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요? 라는 이런 화두를 또 던지는 것 같았어요.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계기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좋았던 모먼트였습니다. 끝으로 뭐 모든 배우들이 여기서 제 역할을 뭐 공성현 배우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박혜수 배우가 왜 넷플릭스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유의 톤을 좀 뭔가 자기 복제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좀 있긴 했었으나 이번 역할에서만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혜수 배우께서 잘하는 톤이 있죠. 연기에서 그 수리남에서 보여줬던 그 톤이 있는데 그 호불호를 떠나서 그거를 기본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이 인물이 진짜 뭐랄까 자기의 목적, 그러니까 through line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시종일관 보이는, 인생에 걸쳐서 시종일관 보이는 욕망을 이분처럼 뭐랄까 동물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좀 드물잖아요.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함을 자아내는 것 같고 섬뜩함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, 그 개인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구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특히나 화상을 입고 나중에 그 신분이 변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이는 그 연기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.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박혜수 배우의 연기를 보는 맛 아주 인상적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모처럼 뭐 기대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악연이라는 드라마.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고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과 느끼는 게 좀 다르다고 해서 뭐 서로를 비난하거나 뭐 저를 또 비난하거나 뭐 그러지 맙시다. 뭐 우리에게는 뭐 이런 드라마 좀 보면서 서로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를 또 이야기해보는 또 재밌는 시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들려주시면 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도 댓글 부지런히 달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컨텐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